트리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이 경지에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마스터리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당신이 왜 결심이 실패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한상성의 원리를 인식하라. 우리는 보통 한상성 기존에 있던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뇌과학에서는 기본 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길로 가거나 변화를 시도하면 막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적으로 막 경보가 일으킨대요. "야, 얘 왜 그동안 안 하던 일을 하지? 얘 무슨 일이 있나 봐. 야, 빨리 경부등 켜서 얘 있잖아.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다른 길로 가는 거 막아야 돼." 그래서 항상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반대에 부딪힌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몸과 두뇌, 행동 습관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변화가 발생하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성이 있대요. 이게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서 항상성의 원리인데 우리 이것 때문에 항상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고 뭔가를 하려면 안 되는 이 작심삼일의 원리가 이거래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달래가면서 조금씩 해야지 갑자기 바뀌면 두뇌에 뭔가 전기 충격이 갔거나 번개에 맞아 가지고 뇌가 회로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보통은 다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저항과 일부 타협하라고 합니다. 좋든 나쁘든 인생의 커다란 변화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를 든 사례가 있는데요. 술 주정 많이 하던 아버지가 와 가지고 폭력도 때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느 날 마음을 바꿨어요. 종교에 기이하면서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술을 안 먹고 굉장히 성실하게 아빠가 변한 거예요. 가족들이 굉장히 놀라워하죠. 그런데 그 반대의 막내가 갑자기 딴 데 가 가지고 도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온대요. 이게 뭐냐면 가족 전체 에너지장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변하면 나머지 누군가가 탈이 나기 마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고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나는 지금 변하고 싶다. 이 변화에 동참하거나 지지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지원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래요. 왜냐하면 보통 변화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방해한 사람들이 가족, 친구, 알고 있는 지인들이 굉장히 말린대요. "야, 너 그러다가 병나. 너 그러다가 나중에 큰 탈 나면 어떡하려고 해. 너 그러다가 돈 많이 잃는다."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미리 가 있는 사람이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 꾸준히 연습하래요. 사실 연습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루틴을 만드는 이유,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 안착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꾸준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 이 꾸준함은 평생 배움에 전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한 번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길에 가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11 장에는 우리 안의 에너지를 믿으라고 해서 몇 가지 7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육체적인 피로 굉장히 힘들고 무기력증에 빠질 때 가장 좋은 처방이 30분 운동이래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날 운동하고 오면 좀 개운해지잖아요. 그래서 1 시간은 너무 힘들고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고 나면 다시 에너지가 솟구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써도 고갈되지 않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영적인 뭔가 권태가 오면 단호한 행동이나 뭔가를 하겠다는 결심으로 하면 치유되는 경향이 많대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기존 양육 방식이나 제도권 교육에서 "하지 마. 안 돼. 그거 틀렸어. 질문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입하다 보니 우리는 계속 클레임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중에 하나가 인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동감하네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게 굉장히 도미노처럼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하거든요. 타인을 모욕하거나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 있는 감정을 설명할 때 그 안에 에너지가 솟구쳐 나온다고 하고요. 자기 안에 어두운 면이 있대요. 그림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 그림자가 오히려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만 일부만 보여주려고 하는, 밝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어두운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 주고, 또 하나 중요한 우선순위를 반드시 세우라고. 다 할 수 없다는 거. 한 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를 하라고. 이건 되게 굉장히 제가 찔렸고요. 주변에 자신의 결심을 알려래요. 왜냐하면 데드라인, 나 혼자서 기록장에 2022년 3월 31일까지 책 20권 읽을 거야.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압박감이 느껴서 언제든지 두뇌는 찾게 돼 있다고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 마스터리 여정은 지금 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은 꿈꿀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음에 내일은 마스터로 가는 길에 13가지 함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함정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 체크리스트도 이 사람이 꼼꼼하게 적어놨거든요. 그것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5가지 마스터리가 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유전자적으로 말하고 걷고 배우는 건 저절로 됐던 것 같고요. 하지만 수많은 반복과 훈련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유전자에 나와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그냥 했었던 뿐인데, 10대를 지나고 20대 지나가다 보니까 배움의 끝이 너무 많더라고요. 배움의 끝이 없더라고요. 그 끝을 잘 따라가려면 우리는 5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누구한테 배울 것인가? 스승을 찾으라고 합니다. 사실 스승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선사를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배움의 기준이 되는 건 결국 스승이나 코치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마스터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불빛이자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해금을 배우고 있는데 이 해금을 배우는데 그 선생님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랑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 결점을 보완하는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가장 그 분야에서 고수인 분한테 배우면 훨씬 빨리 그게 마스터가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말과 형편없는 말이라고 해서 스즈키 순류라고 해서 선신초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경전에는 4종류의 말이 등장하는데 뛰어난 말, 좋은 말, 시원찮은 말, 형편없는 말. 근데 뛰어난 말은 채찍도 들기도 전에 기수가 바라는 대로 느리게 또는 빠르게 오른쪽 왼쪽으로 달린대요. 좋은 말은 첫 번째 말처럼 움직이나 채찍이 피부에 닿기 전에 한대요. 세 번째 말은 책찍을 맞고 몸에 고통이 전해져야만 달리는 말이래요. 네 번째 말은 고통이 뼛속까지 사무쳐야 그제서야 달리는 말이 있대요. 네 번째 말이 달리기를 배운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겠지만 사실 우리는 세 번째 말 아니면 네 번째 말에 가기 되게 싫대요. 그러니 당신은 어떤 말이 되고 싶은가? 뭔가를 너무 쉽게 배우면 사실은 뛰어난 말은 사실은 채찍도 저기 알기는 천재형이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들은 좋은 점은 노력하는 마음, 더 깊이 파고들려는 마음이 생긴대요, 사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가장 좋은 문구, 배움의 여정은 결코 끝이 없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놀라운 가르침은 훨씬 더 많다. 검술에는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움이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해가야 되는 여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도 물어봐야 된대요. 연습은 삶에서 불가결한 것이고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것인데, 연습은 연습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스터와 마스터의 길은 하나라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배움을 계속할 자격을 얻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남들보다 매일 5분 더 연습하라고 합니다. 마스터란 다른 사람들보다 매일 5분 더 매트 위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서든 마스터로 손꼽히는 선수는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남모르게 안 보이는 곳에서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은 1등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리란 무엇인가? 마스터리는 연습이다. 마스터리는 연습의 여정을 지속하며 그 길에 머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보통
그 악기든지 뭐든지 배우는 사람들 중에 뭔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을 제일 고치기가 힘들대요. 나 좀 알고 있어. 근데 항상 초신 같은 마음, 바보 같은 마음이 필요하대요. 뭐래도 어설프고 실수하거나 엉덩방아 찢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게 달리 피할 방법 없고 뭔가를 끊임없이 반복하거나 단순하지만 몇 번이고 되풀이해야 되는 기초 동작들이 있는데 이게 고수가 돼도 이걸 기초 동작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때 다가오는 감정이 지루함이래요. 이 지루함은 사실 이게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경향이 많은데 지루함은 감각적으로 새로운 것을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래요. 아, 이거 하는데 너무 지루해. 아, 새거 없나? 새로운 호기심이 막 생기고 해서 다른 걸로 막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지루함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마스터의 여정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경영이든 결혼 생활이든 배드민턴이든 발레든 하여튼 마스터 여정에서 반드시 견지할 태도는 초심자의 태도와 정신, 항상 초심으로 가라고 하고요. 진짜 고수일수록 초심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네 번째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항상 상상하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지향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경기 전날 몇 번이고 자기의 플레이를 상상 연습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 이미지, 감정은 실제함의 물질과 에너지 영역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천문학자 제임스 진스는 우주가 거대한 기계보다 거대한 의식에 가깝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좀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비전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한계 앞에 딱 들어서면 피하는지 아니면 맞서는지. 근데 항상 한 단계 높은 차원을 가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한계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균형을 잡는다는 거라고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조금 더 넘어서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마스터의 영원히 끝나지 않은 여정에 합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마스터가 되기 위해 결심하기 전에 이런 걸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안내 팁을 주시거든요. 그 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